보통 방학 시즌을 맞으면 조립 컴퓨터 관련 부품들이 가격이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게 당연한데요. 하지만 올해는 좀 달랐죠. 일본 수출 규제 이슈 불안감으로 판매상들이 물건을 사재기하고 또 풀어놓지 않으면서 국내 SSD나 램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죠. 덩달아 제한된 예산 안으로 컴퓨터를 구입해야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짜두신 견적을 수정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견적을 스스로 짜는 분들에게 부품 선택이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한 선택지를 제공해 드리려 합니다. 비록 딱 한 가지 부품이지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바로 M.2 규격의 NVMe SSD입니다. 일단 SATA3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제품들에 비해 기본적으로 2배에서 4배에 달하는 등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제품들이 많습니다. 보통 초당 550MB 정도면 SATA3 인터페이스가 제공하는 대역폭의 한계를 모두 끌어다 쓰는 수준인지라 이 이상의 속도를 얻고 싶다면 당연히 M.2 유형의 그 중에서도 NVMe 인터페이스 규격의 SSD를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NVMe SSD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요새 SATA3 SSD는 6에서 7만원이면 TLC 500GB 짜리 하나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인 반면 NVMe 500GB SSD는 기본 10만원대를 잡고 들어가니 매우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본 무역 규제 영향으로 다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정녕 비싼 돈 주고 제품을 구입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걸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삼성 SSD라는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내가 봐왔던 스펙과 매우 비슷한 하지만 엄청 저렴한 병행 수입 OEM 제품을 구입하는 건데요. OEM 제품은 낮게 벌크 포장되어 대형 조립업체 등에 납품되는 물건입니다. 해외로 수출된 걸 다시 들여오는 건데 당연히 OEM 전용이니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외 국가별 환율 수준 등을 고려해서 싸게 납품되는 걸 구입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불법까지야 아니지만 AS 책임이 수입 업체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수입 유통 업체를 잘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삼성 SSD가 쉽게 고장날 일이 거의 없기는 하죠. 저렴한 제품을 찾으면서 정품 제품과 동일한 서비스를 바라면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 불량 등의 이슈가 발생하면 수입 업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입 전에 하드디스크 구입할 때처럼 스티커 꼭 확인하세요. 일단 어떤 놈들인지 살펴는 봐야겠죠. 스펙과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 970 에보 플러스 500GB 제품을 볼까요? 15만원입니다. 이게 원래 13만원 정도 했었는데 규제 이슈 때문에 오른 겁니다. 이와 반면에 비슷한 용량을 가진 OEM 납품용 PM981 제품을 볼까요? 고작 85,000원밖에 안 하네요. 속도 살펴볼까요? 정품 970 에보 플러스는 읽기 3500, 쓰기 3200MB/s, PM981 OEM은 읽기 3000, 쓰기 1800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실 500MB가량의 차이가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한 급이 나뉠 만큼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 두 제품 모두 엄청 빠른 범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체감이 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컨트롤러는 PM 모델은 폴라리스 V2, 970은 페닉스를 썼습니다. 그 이외에 트림 등이 자동 SSD 최적화 관리 솔루션 등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스마트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급형 제품이니까요. 요약하면 차이는 읽기 쓰기 스펙과 AS 편의성, 구리 재질이 스티커 정도가 되겠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성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8700K G370 어로스 게이밍 7 SATA 인터페이스와 간섭이 없는 NVMe 슬롯을 이용했습니다. 먼저 벤치마크 한번 돌려봤습니다. 2기가 이진바이트만큼의 더미 파일을 각 항목당 3번씩 테스트를 했습니다. PM981은 아이들 시 온도는 39도, 본격 활성화되면 50도를 기록하다가 지속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자 60도까지 찍었습니다. 읽기 약 3400MB/s, 쓰기 약 1900MB/s가 나왔습니다. 읽기와 쓰기 모두 공식 속도보다 더 빠르네요. 970 에보는 아이들 41도, 최대 62도까지 찍었고 연속 읽기 약 3200MB/s, 쓰기 3100MB/s로 970은 공식 값보다 좀 못 미쳤습니다. 모든 반도체와 같은 속도를 낼 수는 없겠죠. 좀 뽑기 운이 안 좋았던 것 같네요. 이제 좀 더 하드한 작업을 시켜볼게요. 여러 대용량 파일이 이동입니다. 몇십 기가짜리 단일 파일 이동하는 테스트보다는 좀 더 실용적일 겁니다. 배틀그라운드 폴더를 옮겨봤습니다. 원본이 위치한 디스크도 NVMe SSD입니다. 이동 속도는 둘 다 비슷했습니다. 초기에는 속도가 조금 안 나오다가 점차 상승, 초당 1GB 가량의 속도를 내다 이내 평균치로 가라앉았는데요. 동일 폴더 총 이동 시간은 PM981은 2분 15초, 970 에보 플러스는 2분 6초로 기록된 것을 보아 일단 유의미한 차이는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도는 970 에보는 전송 중 최대 77도, PM981은 74도까지 상승했습니다. 삼성 SSD 스루틀링 적용 온도가 60도부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는 방열판이 없으면 제 성능 못 내며 쓸 수밖에 없겠네요. 마지막으로 게임 로딩 테스트입니다. 이왕이면 배틀그라운드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배틀필드 5만 테스트를 했습니다. PM9
PM981은 게임 켜는데 약 25초, 싱글 캠페인 인게임 진입에 약 51초가 걸렸습니다. 970 에보는 켜는데 약 26초 그리고 20초가 걸렸고요. 두 제품 가격대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주제에 실 성능은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벤치마크 기록뿐만 아니라 실용성적인 측면에서도 970 에보 제품과 PM981은 매우 흡사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에보 제품이 좀 더 좋은 성능을 가진 건 사실이나 가성비를 중점으로 고려하신다면 AS 등의 일부 페널티를 감수하고 PM981 OEM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 괜찮았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